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인진의 대표 성효준입니다. 앞서서는 저희 인진에서 경험했던 어, 사례, 네, 데스밸리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밸리는 창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먼저 가본 사람 입장으로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쨌든 지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할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떤 뭐 절대적인 뭐 어떤 매뉴얼이나 뭐 이렇게 하면 뭐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 나눔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이 경험을 앞으로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까 데스밸리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큰 공격이, 어떤 내적인 전쟁이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음,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 그 망했을 것 망했을 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한테 힘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은 믿음, 확신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 파력발전이라는 그 온쇼라는 이 부분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었고, 또 많은 분석을 했었고, 어 그냥 '아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SK 있었을 때의 경험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에 경험했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을 어쨌든 다 총동원해서 선택한 결정이었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이나 테스트나 또 검토를 통해서 '아 이것은 맞는 길이다. 이것은 어 확실히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어려웠기는 했지만 확신이 있었고, 특히 그 확신이 이제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는 아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저의 모든 그 지식과 경험과 주변의 모든 그런 조언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아 이건 맞는 길이다. 가면은 갈 수 있는 길이다. 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를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줬던 그런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길이 맞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어 뭐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갈 수는 있는 건 확실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니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저의 마음을 붙잡았었던 저의 좌우명 같은 것 중에 하나가 "Every problem has the solution" 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답이 있다는 건데요. 어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정말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었던 것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할 때 창업을 하기 전에 나한테 이런 확신이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픈 마인드인데 사실 저는 성공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SK 있었을 때도 뭐 평가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S 평가는 쉽게 받는 평가는 아닌데 벌써 S 평가도 많이 받았었고 제가 했었던 일들이 거의 다 항상 성공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축적된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프레임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프레임들이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 주고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고 어 뭐 웬만하면 큰 틀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 그런 저의 틀 때문에 저의 고정된 프레임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저의 그런 경험이나 저의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생각 그리고 특히 욕심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큼은 최소한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시 사례로 나누겠지만 뭐 한 가지 사례를 나누면 원래 저는 2015 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먼저 사례를 만들고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것이 기본 확고부동한 저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2015 년에 실제로 저희가 국내 이제 에너지 자립섬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 국내에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RPS 제도에 따른 REC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인센티브 제도인데 그 인센티브 제도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업 실제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어 "만들어 달라." 이렇게 그 뭐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2016 년도에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어 그 일들이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사실 해외는 이미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시장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뭐 영국이라든지 뭐 유럽권에 특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병행하자는 결정을 그때 하고 그런 관련된 투자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국내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속도가 잘 안 나고 있어요. 그 에너지 잘섬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에너지 잘섬 사업이 지금 다 제대로 다 안 되고 캔슬된 경우가 많고요. REC 제도에도 아직 이 기준이 정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뭐 캐나다라든지 뭐 프랑스, 뭐 베트남, 뭐 모로코 이런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내 경험과 이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는 무척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로 베이스로 뭔가를 검토를 하다 보면은 항상 분별이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면 좋은 기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뭐 제로 베이스로 보면은 사실 뭐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뭐 어떤 것들은 또 뭐 그냥 명백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것들, 명백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없거든요. 보통 49대 51의 판단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정말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을 할 때 꼭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상황에 근거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게 맞나? 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나의 역량과 우리 팀의 역량과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내 좋아 보이는 저 기회를 잡을 만큼의 체력이 되는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받으면 좋죠. 근데
내가 정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이제 초월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건 그런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쫓기다 보면은 그냥 이게 그냥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해 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압박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지금 없고, 혹은 뭐 내가 지금 충분한 리소스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많은 부분들, 걸러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창업하시는 분들 혼자서 판단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감을 믿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의견 다양하게 다 들어보고요. 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런 다양한 조언들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어떤 판단력이 생겨요. 예. 하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 내려야 되는 판단이고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언이라고 또 다 믿으면 안 되고요. 근데 다양한 조언을 듣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질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밸류 프로포지션하고 얘가 정말 관련이 있는 일인가 없는가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기회들이 사실은 본질과 관계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고, 그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핵심이 되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 이 핵심이 되는 미션을 달성하는 데 관련이 있는 일인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일을 달성해내는 핵심적인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과 관련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하시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 작년의 사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 작년에 이제 뭐 코비드 19으로 굉장히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데, 그중에 저희도 타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뭐 베트남 프로젝트라든지 뭐 몇 가지 캐나다 프로젝트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뭐 크든 작든 회사의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거리들이 이제 있었고, 또 그 프로젝트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도 더 늘려놓고 충원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 놓고 막 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코비드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해외 출장 자체가 되게 이제 불가능해졌고, 각 나라에서도 그 이제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이동도 아예 다 락다운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프로젝트가 일단 다 계속 pending이 되고 한 5월 달쯤 되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구조는 높아졌고 회사에 유입될 캐시 플로우는 나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큰 이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게 눈에 자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사람을 줄여서 비용 구조를 어 최대한 그래도 긴축 재정을 하면서 사람도 줄이고, 그래서 일단 서바이브 모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프로젝트가 연기돼서 지금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이제 판단의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했어요.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사람을 줄이고 뭐 비용 구조를 최대한 낮추고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간다고 해서 그게 또 답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다른 활로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각각의 길에서 각각 정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저희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저희 모든 내부 구성원들과 같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합의된 결론으로 갔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으로 일단 다들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활로도 뭐 아무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핵심 경쟁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찾아봤던 거죠.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술 개발을 오래 해온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내부에 축적되어 있었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잘하는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까지 2019년까지는 회사에 변변한 매출이 없는 회사였는데 작년에는 매출이 10억이 났어요. 뭐 어떻게 보면 큰 매출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원래 제로 투 원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뭐 10억 정도의 매출이 났고 지금 상반기까지 뭐 한 40억 정도 매출이 이제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매출이 성장세를 보일 것 같아서 올해는 뭐 잘하면 한 100억 가까이 매출이 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파력 발전 관련된 매출도 올해부터 이제 코비드가 풀리면서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근데 그 파력 발전 매출은 본격적으로 나려면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 그런 뭐 상용화 프로젝트까지 끝내고 나야지 본격적으로 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작년에 그 코비드 상황에서 저희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붙였던 것들이 굉장히 이 회사가 안정되는, 그리고 뭔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원을, 뭐 결국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총알이 있어야 또 새로운 일을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오히려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코비드 같은 이제 환경의 변화는 이제 새로운 기회인 것 같고, 돌이켜 보면은 그런 아주 이런 팬데믹 같은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도전들은 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유연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잘 대응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목적지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해 왔었던 것 같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까 제가 이 데스밸리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데스밸리를 극복하느냐, 이 분기점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나의 문제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변곡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프라는 단계, 뭔가 변화해야지 되는 그 단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내가 이 환경에 맞게 잘 변화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하는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도 아니고 우리 팀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뭐 이런 어떤 어, 근거는 없지만 확신으로 자리 잡았던 그런 것들이 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창업을 하고 또 새로운 팀을 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일하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바뀌면 팀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사업도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 확신에 매몰돼서 그런 유연함을 잃으시면은 이 데스밸리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바뀔 때 이 추락 같았던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예, 인내와 기다림이 치러야 될 대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스밸리 아까 좀 전에 그 화면에서도 보시면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고,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템의 특성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뭐 모든 아이템들이 다 모든 사업 아이템들이 다 이런 인내와 기다림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지 않은 주변 분들을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인데, 그런 것을 치룰 그 코스트를 지불할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신 다음에 창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데스밸리에서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 창업자분들이 저기서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아무튼 그 인내와 기다림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창업을 시작하시기를 이제 권하고요. 이미 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좀 더 사업 계획이 중요하고 사업 실행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먼저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치러야 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죠. 예. 그런 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처음에는 뭐 사업할 때는 뭐 파력발전만 하겠다는 생각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목적들이 있었어요. 뭐 파력발전을 상용화시키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 풍부한 파도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 그런 좋은 동기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부도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여유도 가질 수가 있고, 뭐 세상적인 성공도 가질 수 있고, 뭐 다양한 목적들이 사실 그 안에 이제 있었는데, 저 데스밸리를 지나고 하는 과정에서 어, 그런 나머지 목적들이 저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파력 발전을 상용화시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냥 하나의 사명으로 지금은 자리 잡았어요. 이거 내가 못하면 좀 다른 얘기지만 이거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꼭 이 지점을 돌파해 내야 될 나한테 주어진 숙제 같은 이제 그런 목적의식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